안녕하세요. 자, 피그마 투 메이크 올인원 디자인에서 개발까지 과정을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1강에 대한 내용들은 피그마 시작하기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자, 피그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보자들도 입문자들도 쉽게 저희가 피그마 메이크라는 그런 AI 도구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관련된 요건들을 한번 저희가 제공되는 소스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요거는 자, 이렇게 자, 베이직 소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 메이크 소스, 그리고 피그마 사이트 소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 기능에 관련된 요건들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피그마는 저희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UI UX 디자인 협업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뿐만이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까지 하나의 파일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요건들을 저희가 설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PDF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설치에 대한 내용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그마 설치와 기본 인터페이스 둘러보기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설치를 자,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피그마 다운로드 조금 이제 어설퍼 보이는 그런 UI를 갖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 저는 이제 윈도우즈용의 데스크탑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용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먼저 저는 이제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앱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자, 모바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그저 전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탑 앱을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피그마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설치가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자, 앱을 통해서 해당 문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작업창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로비라고 하죠. 로비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관련된 PDF 문서들이 있습니다. PDF 문서에 제가 제공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읽어보고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AI 기능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 자체의 방식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피그마 AI는 사용자 의도를 이해해서 화면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텍스트에 대한 설명만으로 UI 시안을 만들어주는 등 초기 기획과 그리고 디자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줘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입력해도 기본적인 UI 구조와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제안해 줍니다. 또한 피그마 AI는 기존 디자인을 분석해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고요. 컴포넌트 정리, 텍스트 수정, 디자인 개선 작업까지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디자이너는 단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과 아이디어 구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는 빠르게 화면을 시각화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고 개발자는 디자인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피그마는 단순한 디자인 툴을 넘어 AI 기반의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피그마 AI를 활용하면 디자인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보다 쉽게 UI UX 설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AI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작업 화면을 좀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먼저 메인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대시보드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런 심플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는 윈도우 버전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맥 버전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피그마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화면을 일단 이제 루비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고요. 가운데에 떠 있는 썸네일들은 최근에 작업한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제공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한되는 그런 디자인 프로젝트가 지금 나열이 될 겁니다. 자, 왼쪽의 사이드바는 프로젝트를 그룹 지어서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 리소스, 휴지통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전개가 됩니다. 자,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고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디자인 창을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디자인 창을 열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새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처음에 문서를 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파일 및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다 접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디자인상으로는 디자인 파일과 그리고 사이트와 메이크 기능으로 이렇게 디자인 메이크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UI UX 디자인이라든지 프로토타입 제작, 자,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리고 실제 디자인 작업에 적합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이트라는 기능은 디자인에 기반한 그런 웹사이트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되는 디자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메이크라는 기능이 있고요.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롬프트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실제 화면과 인터랙션으로 구현하는 AI 기반의 제작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자인 창을 열어보고 디자인에 관련된 요건들을 저희가 3강 정도, 1강, 2강, 3강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강, 5강, 6강에는 저희가 사이트와 그리고 메이크를 활용한 그런 문서 제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피그마 메이크,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피그마 AI 기능이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입력만 하게 되면 쉽게 여러 가지의 유형별로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희가 메뉴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상단 메뉴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구 상자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관련된 팔레트 구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단 메뉴에 대한 구조들을 가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눌러보시면 파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파일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 파일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저장한다거나, 그죠? 저장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로컬 카피라는 부분은 저희가 로컬 카피로, 그러니까 로컬 파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내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디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 기능에 자주 들어와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이제 카피하는 기능이 있고요. 서치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라 피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축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눈금자, 가이드, 레이아웃, 그리고 화면 축소 확대, 다크 모드 보기, 코멘트 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은 오브젝트 말 그대로 만들어진 이런 아래쪽에 도구 상자에서 만들어진 대상에 대해서 정렬, 그룹화, 회전, 오토 레이아웃 적용, 마스크 설정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글자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폰트에 대한 크기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팔레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레인지, 도형에 대한 배치,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이런 기능들이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작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펜도그라든지 점선 조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들을 조금 공부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해당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일반적인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일단 도큐먼트를 설계하고 진행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해당하는 도큐먼트도 하나의 문서임을, 하나의 오브젝트의 유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뭐 캔바나 자, 미리 캠퍼스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문서 유형을 따로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 프레임이라는 방식으로 오브젝트와 동일한 입장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스케치 같은 데서의 아트보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그러면 해당 이런 그림 그릴 수 있는 아트보드 형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들을 저희가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설계할 때 기본적인 프레임 유형을 또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희가 만약에 모바일 프레임으로 저작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프레임으로 아이폰 유형의 프레임으로 제작을 하겠다. 뭐 가장 유형의 기본 390의 요 정도 프레임 유형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쉐이프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임 유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쉐이프 유형들이 있죠. 자, 기본 도구에 대한 유형이고요. 여기서는 뭐 사각형을 그리거나 실제로는 뭐 저희가 실제로 웹 작업, UI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시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익히시거나 아예 그냥 모르시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형에 대한 내용들도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디오의 유형을 불러올 때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비디오나 이미지를 불러올 때 방식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자, 먼저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제공해 드린 그죠? 여기 교환 내용에서 베이직 소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이직 소스라는 부분에서 여기 해당하는 이미지 하나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뭐 월터 화이트 이런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와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 커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요런 지금 해당하는 프레임 안에 이미지가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이어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식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되어지면 이런 방식으로 사이징을 해서 이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이게 이제 해당하는 비트맵 이미지가 되는 거죠.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시고 나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미지를 그 구간 안에 넣거나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불러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클리핑 같은 기능으로 실제 웹 UI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AI 기능들입니다. AI 기능들에 대해서는 AI 패널이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떠 있죠. 저는 이제 보조 팔레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보조 대화 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불러와서 이미지를 지금 작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적절하게 이런 이미지들은 실제로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코드 창으로 보시면 코드 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드 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영역에 따른 이런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유료 버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여기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기능들은 바로 이렇게 펜 도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펜 도구. 펜과 펜슬 기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자유로운 도형을 그릴 때 이런 도형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뭐 다른 그래픽에 있는 도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쉐입을 그려서 칼라링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아래쪽에 여기 보조도구 상자가 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쉐입 빌더 같은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기능들 이렇게 원하시는 기능으로 칠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런 기능들이 그렇게 쓰이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능들, 여기는 뭐 이렇게 밴드 기능은 이렇게 꺾어주는 기능이고요. 그죠? 요거는 잘라주는 기능이고, 요거는 위드를 정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기능들로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자주 쓰지는 않겠죠? 이게 웹 UI 툴이 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다른 그래픽 도구와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구. 글자를 써보는 걸로 할게요. 자, 글자를 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도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이런 도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처럼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 도구를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커서를 반짝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박스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를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커멘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멘트는 여기에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디자인 협업 도구인 제플린처럼 노트 기능을 이용해서 댓글 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멘트를 지금처럼 달 수가 있고요. 커멘트 기능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업로드를 하셔야 커멘트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커멘트를 걸 수가 있고요. 자, 커멘트에다가 답변을 또 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답변도 달 수 있습니다. 자, 타인에 의한 이런 내용들도 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하실 때는 여기서 delete thread라고 하시면 스레드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바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이드바는 파일 구조, 파일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자, 그러면 사이드바가 파일이랑 그 다음에 어셋 패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이드바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여기 나열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기본적인 오브젝트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자, 나중에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순위를 바꾸실 때는 여기서 바꾸셔도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셋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셋 패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작업이 이미 돼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에 사용자 플러그인을 UI 키트라고 불러주게 되거든요. 자, UI 키트라고 불러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디자인 유형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튼 유형을 불러온다거나 이렇게 버튼 유형을 추가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튼 유형을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의 디자인 유형들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블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작업이 완성된 하나의 그런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바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들어가 보시면 디자인은 작업을 위한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디자인된 화면 프레임들이 어떤 인터랙션과 프로로 연결돼서 실제 앱이나 웹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자, 첫 번째 프레임인 프레임 1번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자, 아까 전에 있던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좀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레임 2번이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 글씨나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고우 작성을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디자인에서 작업하고 있죠. 작업은 디자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를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랙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떤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를 올리거나 이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반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대로 복제하셨고요. 이때는 Alt와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복제가 가능하고요. 이는 프레임 2번이라고 할게요. Alt Shift를 누르시면 그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번 프레임으로 가도록 구성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색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색을 배경색을 저는 이렇게 약간 옅은 회색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더 확인이 잘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요거 눌렀을 때 이때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그런 인터랙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기능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플로우라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조작이 일어나죠. 그럼 탭했을 때 아니면 여기서 요걸 눌러 보시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on 탭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 프레임 2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경우로 여기서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플로우가 생성이 돼서 그러면 요거에 대한 플로우는 지금 탭했을 때 프레임 1번으로 간다. 자, 이렇게 인터랙션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라는 이런 흐름, 인터랙션이 만들어진 흐름을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플로우를 플레이 해보면 그러면 여기 안에 자세한 그런 작업되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프레임 1번, 프레임 2번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바꿀 때는 여기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걸로 navigate to 그러니까 이동한다. destination은 프레임 2번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인스턴트라는 건 바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move 슬라이드 인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꾼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얘도 눌러서 탭에서 슬라이드 아웃 이렇게 바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인과 슬라이드 아웃으로 바꿨거든요. 자, 여기서 기능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인, 슬라이드 아웃 기능으로 구현이 되고요. 여기에는 요거 해당하는 프리센트 기능을 사용해서도 이걸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는 걸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고요. 자,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프로토타입 패널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죠? 여기서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의 기능을 눌러보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로컬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로컬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로컬 저장을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example.fig 이 확장자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죠?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로컬 파일로 열어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죠? 열어주실 때는 자, 로비에 나가보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로컬 파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로컬 파일로 준비되어 있는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열어볼게요. 자, 해당 파일 여실 때는 여기에 있는 여기 홈화면 있죠? 여기서 임포트 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열 수가 있습니다. 협업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내용들에 좀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해당하는 드린 그런 피그마 PDF 문서가 있거든요. PDF 문서를 좀 가보시면 자, 밑에 내용이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UI라든지 그런 템플릿 다운로드를 할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기본적으로 상태바나 그런 키보드 같은 UI를 네이티브 UI라고 하고요. 각각 저희가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눌러보시면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머티리얼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요걸 딜리트 버튼을 다운받을 거예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SVG나 PNG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SVG를 다운받는 거나 PNG로 다운받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작업창으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해당하는 이런 이미지라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로로 지금 마지막에 있는 내용으로 피그마 레이아웃을 배포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의 로그인 정보가 있죠. 여기서 세팅에 들어가 봅시다. 자,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은 좀 다르지만 그쵸? 여기서 지금 세팅 화면에 URL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URL이 있습니다. URL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만한 그런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URL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이건 이제 일종의 공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부분들을 퍼블리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피그마에 대한 기본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3시간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피그마 사이트와 그리고 메이크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한 걸로 그렇게 할게요.